자, 재건외과가 있고 또 미용외과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가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이제 성형수술은 이거는 처음에 시작된 게 언제냐. 사실 해방 후에 미국 선교사로 이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뭐 피부 이식 같은 거를 이제 하시면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1900년대 20세기 초죠.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이제 미국 군의관 밀라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원챙이 수술, 이제 구순구기화 수술을 딱 했는데, 요것이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성형수술이 최초라고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에서 1961년도에 처음 성형외과 진료를 시작을 하고, 1970년대 초반이 돼서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제도를 갖다 실시하게 됩니다. 전문의 자격증은 1975년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사들이 나와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는 1980년도 정도 돼가지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이제 뭐 미용을 뭐 이제 한다 그러면서 무슨 이제 뭐 미용실 같은 데서 주사 놓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1980년도 정도 이제 돼가지고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이제 결국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성형외과 전문의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이제 의과대학이 생기고 병원들이 생기면 거기 성형외과 스태프들이 필요하니까 쭉 채워져 나간 거예요. 전문의들이 나오는 대로 성형외과 전문의들 이렇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렇게 쭉 채워지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어떤 개원하는 의사들, 개원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 1980년대 중반, 뭐 90년대 이때쯤 돼가지고서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개원 활동을 이제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러면 쌍꺼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느냐? 사실은 이제 비전문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하면 보니까 이 쌍꺼풀 뭐 이제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이제 뭐 주사 놔달라고 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은 그냥 아예 만들어가지고 미용외과 이렇게 이제 거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성형외과라고 어떻게 해서든 붙여야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죠. 근데 무슨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또 의료법이 이제 그 저촉이 되니까 무슨 의원이라고 해놓고서 이제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다 이렇게 해서 쌍꺼풀 수술하고 코수를 하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제 불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성형 시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성형시장은 전 세계 성형시장의 4분의 1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의 비율, 이거는 세계 1위다. 쌍꺼풀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요. 쌍꺼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도 많이 싸졌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좀 부담 없이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봐야 돼요.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미용외과가 있고 성형외과가 있는데, 자, 미용외과 선생님들과 성형외과 선생님들. 자, 이거 어떻게 뭐 구분을 할 것이냐. 이거를 갖다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 성형 외과 학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 단체에 이제 일단 있어요. 전문의 자격증이 없으신 이제 선생님들이 또 이제 미용외과 학회라고 하는 걸 이제 따로 또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인데 그 전에까지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하면은 미용외과도 이제 학회를 만들고 난 다음서부터는 나름대로 이제 학술적인 베이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의료법적으로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요 그림은 이제 뭐 한예슬 씨 이제 탤런트 지방종을 갖다 제거를 하려고 이제 갔다가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좀 내가 볼 때는 운이 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피부 이식을 하고 아마 이제 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생각지도 않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성형수술도 우스운 수술이 아니라 하다가 보면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어떤 이제 그 수련 과정이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볼 수는 없죠. 어떤 의사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수술 받겠느냐라고 하는 걸 결정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어려운 일인데, 이런 어떤 이제 검증 과정, 이런 서티피케이션, 어떤 이제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들이 일단 있어요. 그러나 그런 증명서만 있다고 해서,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결국은 모든 과정이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증명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죠. 이거를 정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은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어떤 이제 수술을 갖다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제 미용 의료라고 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큰 수술들을 갖다 이제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성형수술의 어떤 그 중심축이 그런 큰 수술, 예를 들어 이제 양악수술, 자, 이런 데에서 조금 이동을 해서 비침습적이고 좀 가벼운 수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벼운 수술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리프팅을 실을 당겨가지고 한다. 자, 이거는 효과가 사실 조금 의문스럽잖아요. 근데 효과가 그렇게 아주 확실하거나 완벽하지 않지만 부작용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값이 굉장히 싸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별로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가 그냥 저냥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거 하면 별로 아프지도 않았고 뭐 피나고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은 곧바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나는 비침습적 수술로 이제 좀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리스크가 없는 수술은 성형외과 수련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리스크가 있는 수술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수술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이 그냥 들어가지고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서는 이렇게 수술을 갖다 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이제 굉장히 좀 산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히스토리를 갖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따로 이게 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언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